미안합니다. 본의 아니게 좀 늦어서 미안합니다. 자, 오늘 336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준비됐나요? 자, 오늘 주택법 나무파트 정리해서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336조 10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주택법상 내용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1번 지문 보면 이 주택법상 사업 주체가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하고자 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에 들어가는데, 그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으면 그날부터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은 분양가 심사를 하기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는데, 그 기간은 20일이다. 이 정도는 체크하시고, 그리고 20일인데 누가 이걸 설치해서 운영해든가 시장 군수구청장 두 가지는 좀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2번에서 알아둘 것은 이 국민주택 사업 할 때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데, 이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들에게 공급해서 그 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자는 아주 공익성이 강한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 사업을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돈으로 특별히 쓸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의무를 가고 있는데요. 그걸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라 표현합니다.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누구에게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의무를 가고 있는가?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누가 설립하는가? 그건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하지요. 단독주택 소유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자기들의 소유하고 있는 그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한 겁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4번이 몇 번 출제되었는데, 이 일정한 시설, 도로 중에서도 철도니 그리고 고속도로니 자동차 전용도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모 토지의 가운데 지나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양쪽 토지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양쪽 토지를 하나의 주택 단위로 취급을 해줄 수 없고 각각의 별개의 주택 단위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일반 도로하고 도시계획 A 정도는 바로 몇 미터 이상의 폭으로 그 나눠지면 하나의 주택 단위로 볼 수 없는가? 이게 이제 관건인데, 시험공으로서 일반 도로는 몇 미터 이상? 20미터. A 정도로는 8미터. 이 수치를 기하는 것이 시험공입니다. 그래, 일반 도로 하면은 1다음에 2지요. 그래서 1, 2, 20미터. 애정 도로 하면은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했어요? 애정. 그렇죠. 8. 그렇죠. 8로 안아준다. 이렇게 있죠. 애정, 그때 떠넘치고 8. 애정을 느꼈다. 그러면 8로 안아줘야 되겠죠. 애정 8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 수치가 아주 중요하니까 반드시 수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5번 지문은 참고용이다. 이렇게 읽어보셔요. 그 다음에 밑에 11번 보겠는데요. 주택법상 주택조합에서는 함재가 출제가 되죠. 주택조합인데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먼저 1번 지문을 보시면 이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을 건설하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이유는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공동주택이 뭐 15년 지났다 그래서 노화돼서 그걸 크게 고치는 증출한다. 또 10년 지나서 대순한다. 이런 걸 우리가 리모델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건설이란 말로 하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거리가 멀다. 그래서 거기 건설했다 또 한번 쳐봐요.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때 건설했다 체크하고, 그래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건설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가 뭐 있습니까? 그렇죠. 주택조합, 이게 불이 안 들어왔네요. 불이 어서 원래 안 들어온 거예요? 원래 안 들어온 거예요? 컴컴한데? 원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불이 나갔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자,
이 주택조합, 이 주택조합은 세 가지가 있죠. 지역 주택조합, 그 다음에 직장 주택조합,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조합 중 무슨 조합의 경우는 바로 그 조합 주택을 건설해 나가려고 그래서 그 건설해서 그 주택을 마련하고자 바로 조합을 만드는가 이 두 가지. 이것은 주택을 건설해서 건설된 주택을 마련하고자 설립합니다. 그래서 그 주택을 건설 이 평이라면 두 가지 조합과는 갈리지만 이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것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택이 있다면 이걸 그대로 리모델링 하려고 대손하고 증축하려고 하는 조합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금방 보았던 그 파트 1번 지문은 표현을 이렇게 해야 돼요.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은자 지워버리고 그자다 을 제한 주택조합 이렇게 써봐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한. 그래 은자 지워버리고 을 제한 지역 직장 주택조합은 이렇게 바꿔야 오른편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은 주택 건설 사업을 해 나가고 할 때는 이미 그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등록 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때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양자를 공동 사업주로 간주해서 이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은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출문제인데 그렇게 이해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는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은 국장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야 한다 지우시고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주택조합 결성할 때 결의증명서 준비해서 바로 관할 시장소 구청장에게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따른 설립인가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그때 결의할 때게 여기 보세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결성하려면 여기 있는 공동택 소유자들이 바로 결의를 해요. 야 우리 돈 각출해서 공사비 준비해가지고 리모델링 공사하자라고 결의를 해서 결의했다는 증명서 전부해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합 설립 인가권자인데 야 우리 조합 만들어서 이 리모델링 공사 추진하도록 하자 해서 리모델링 주택 설립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게 돼요. 그래 인가 신청할 때는 이 결의증명서를 첨부해서 내야 그리고 경과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시장소 구청장이 내주죠. 그래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결의 증명서 경우는 이렇게 주택단지가 있다. 주택단지 여기에 열동이 있다. 하나 둘 셋 열동. 그 다음에 이 주택단지 10동이 있다면 전체 10동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 그때는 전체의 경우는 얼마의 결의가 있어야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따른 인가 받아갈 수 있냐.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얼마의 결의가 있어야 될까 이제. 아닌데 결의하고 이제 리모델링 주택자 만들어 가지고 리모델링 주택자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하가 시작하거든. 그때는 75가 나와요. 이따 그거 하기로 하고 결의할 때는 결의란 말을 잘 알아야 돼. 결의란 말 여기 결의할 때는 얼마? 전체 구분수함의 의결권은 요약집 보면 나올 건데 뭐 꼼짝을 안 하니까 얼른 컨닝하면 되는데 우리 요약집 보면 나와 있잖아요. 3분의 2 이상이라고. 얼마? 3분의 2. 있어 없어요? 요약집 그래도 오시기 전에 한번 보셨을 거 아니에요? 수험생이니까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오늘 진도에 맞게 요약집 한번 싹 훑어봤어요. 양돈을 만들 건데 오늘 진도. 그래 이럴 때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나와 있죠. 결의 얼마가 필요한가. 거기 몇 페이지 있나요?
70, 100, 200 몇 페이지 있다? 270페이지 있죠? 270페이지 박스에 있잖아요. 박스. 보고 계세요? 박스. 그 결의란 말 체크해봐. 박스 안에 들어가서. 결의. 결의에다 포인트 잡아. 결의. 박스. 있어 없어요? 얼마? 그래. 아니. 전체. 그래. 전체 얼마요? 3분의 2 이상. 결의와 결의 및 그 각통. 결의 및 각 동별. 결의와 3분의 2 이상 결의와 각 동별. 각 이제 100일동 100일동 있다면 각 통별은 또 얼마? 각 통별 구분수야 및 의결권은 얼마? 가반수. 가반수의 결의가 있음을 바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이제 자 100일동만 리모델하자 점 만든다. 그때는 그 통의 구분수야 및 의결권은 각 3분의 3 결의했어야 된다. 이렇게 받으시고 중요한데 그거. 그리고 경과인수는 얼마가 지나야 되냐? 여기 봐봐요. 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 하고자 할 때 리모델링 두 가지가 있죠. 여기 주택법에서는 대수선한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확장공사는 증축이 있다. 대수선하고자 할 때는 이거 사용검사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 받고 몇 년 지나야 된다? 대수선할 때는 그래 10년. 그 다음에 증축은 15년.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입증될 수 있는 그런 서류돼야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을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3번 보시면 그래 이 리모델링 주택잡을 만들게 될 때 이때 봐보세요. 이렇게 이 정도의 결의 증명서만 있으면 조합 만들도록 바로 인가 내줘버립니다. 관할 시장소구청장. 그러면 이때 결의에 어떤 분은 찬성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반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주로 어떤 분들이 반대일까요? 나 리모델링 공사할 때 공사비 낼 능력 없으니까 하기 싫다. 이런 분들은 반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자 이렇게 반대에 따라도 이런 요건 구별해서 인가 시행하면 인가 내주고 조합은 만들어져요. 조합 만들어지면 조합 측에서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들에게 야 팔고 나가 우리 공사할 테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이걸 매도 청구라 한다. 그래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고로 그 3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리모델링 주택자분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중에 있다가 중요하죠. 시험에서는 없다 이렇게 잘 나오니까 여기는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밑에 4번 이 세 가지 조합 중 무슨 조합은 바로 이렇게 주택을 건설해서 바로 그 마련하고자 바로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바로 공급받기 위해서 만들 수 있습니까? 무슨 조합은? 그렇죠. 그게 중에 바로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이렇게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하고자 만들 수도 있지만 바로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조합이 직장주택조합이다. 이게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군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해 나갈 때는 인가받을까요? 관할 시장소구청한테 신고할까요? 허가받을까요? 그래 그게 중에 설립신고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설립신고. 이때 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고 해서 바로 이 경우 모든 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고 누구만 가입할 수 있냐? 이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무주택 세대원에게만 공급을 해 나가도록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직장인 중에서도 무주택자인 자만 가입이 허용된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거 보겠습니다. 4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 동합치고 설립하고자 할 때는 관할 시장소구청한테 뭐 한다? 신고. 그래서 인가 받아야 한다. 틀렸죠?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런데 봐봐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하고자 이 직장인들이 같은 직장인들이 그 직장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그들은 뭐 할까? 설립 인가 받아요. 설립 인가 받죠. 이때 봐봐요. 이렇게 설립 인가를 받고자 할 때는 조합원을 모집할 때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모집할 때 바로 꼭 무주택자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을까?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뿐만 아니라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을까? 한 채. 그렇죠? 몇 종부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인 그런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같은 직장인인 세대주자도 가입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라고. 자, 5번 보겠습니다. 이때 봐보세요. 여기 봐봐. 여기 이 세 가지 경우 바로 지역하고 직장, 리모델링 중 이 두 가지만 지역하고 직장 아까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하고자 설립인가 신청해서 바로 조합을 만들고자 한다. 그럴 때에는 바로 이렇게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미리 감안해서 그 건설 예정 세대수가 바로 1000세대일 것 같으면 이때 같은 지역민들, 같은 직장인들 조합번호 모집에 들어갈 때에 바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을 모집해야 됩니다. 1000세대면 500명 이상 이렇게. 이때 모집하는데 만약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30세대다. 그러면 그것의 50%가 15명? 그랬을 때 15명 모집해야 되냐? 아니다. 바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을 모집하되 단 최하가 20명 이상이 돼야 한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최하가 얼마 돼야 한다고요? 20명. 근데 여기 봐봐요.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결성할 때는 이와 같은 바로 이런 규정을 적용할까 안 할까 이제 금방 우리가 살펴봤다. 그래, 이 규정은 두 가지 조합과만 관련해서 적용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결성할 때는 주택을 건설할 리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50명 모집해야 된다. 이런 말 적용할 수가 없겠죠. 또 20명 이상 꼭 모집해야 된다. 그런 말 필요 없겠죠. 이것은 바로 주택을 새로 건설하는 게 아니고 지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공동택을 대수삼 증축을 통해서 리모델링 하려고 한 만큼 조합원을 새로 모집할 일이 없고 주택을 건설할 일이 없다. 아까 그래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모집하되 그런 말 필요 없고 꼭 20명 이상이 된다. 그 말 필요 없다. 이것은 이 세대수가 기존의 세대수가 10세대면 10세대 소유자들이 그냥 결성할 수도 있는 것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5번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틀렸죠? 5번 틀렸죠? 5번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은자 주고 똑같아. 은 지역고 그래.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한 지역 직장 주택조합은 이렇게 써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한 지역 직장 주택조합은 이렇게 해야 맞겠죠. 자, 그래 1번, 2번, 3번, 4번, 5번 꼼꼼히 잘 이해해 두셔야 이 주택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넘어가 보시고 12번. 자, 주택조합이다 틀린 거 1번. 조금 전에 이제 자세히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쉬워질 거예요. 자, 주택조합이다 틀린 거 1번 공택 공급 그 말 나오면 직장이 나와야 되고 직장이 나오면 신고가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신고. 신고가 나오는데 누구한테 가서 신고하느냐? 이것도 중요해.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그래서 틀렸죠. 시도사 허가가 아니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틀렸고. 자,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아까 했죠. 이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아닌 주택조합일 때만 적용된다. 맞죠? 그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아닌 주택조합이라는 것은 지역하고 직장 그렇게 써놔. 지역하고 직장을 말하겠죠. 지역하고 직장. 그래. 그때 주택조합은 지역하고 직장을 립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하고 직장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에서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하되 최소수는 20명 이상이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마지막에 직장 주택자의 조합이 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뭔 말이냐? 국민택을 공급, 그것다 줄거 봐. 국민택을 공급받는다? 그럴 때는 아까 누구만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어? 무주택 세대원. 그래서 70종부터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자는 창이 들어올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바로 이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지역하고 직장. 같은 지역민들이 같은 직장인들이 주택건설에서 마련하고자 같은 직장인들이 주택건설에서 마련하고자 바로 설립인가 신청해서 인가받았다. 그러면 조합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래 이렇게 설립인가 떨어지면 바로 이 주택 건설을 해 들어갈 수 있는 절차로서 주택부터라 이걸 신청해 들어가야 돼요.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하면 이거 신청 이거 떨어져야 공사에 들어가서 건설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하셔. 몇 년에 사업계획 선을 실시해야 된가? 2년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봐봐요. 그래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 아파트에서 이 조합은 주택을 마련하고자 설립한다라고 할 때 이 주택이 무엇이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건설한 주택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건설을 하면 당연히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건설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 기간은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바로 2년이란 말 맞습니다. 지역하고 직장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 여러분이 지역, 직장, 주택지역 결성할 때 조합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입했습니다. 가입해가지고 바로 동호수 결정 났습니다. 아직 그 건설에 안 들어가기 전에 동호수를 결정하는데 동호수 결정 났는데 3억짜리 조합주택 분양받으려고 계약금 내라 해서 2천만 냈습니다. 그래 중대 포기했어요.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해서 안 되겠다. 그래 탈퇴하고 나 나와야겠다. 그럴 때는 탈퇴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탈퇴할 수 있다. 그러면 탈퇴했다면 이미 냈던 돈 있을 거 아니에요. 부담 비용. 그것은 바로 포기해야 되냐? 그래서 조합 측에서 못 내주겠다.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니다. 환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5번이 작년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중요하다. 조합원은 조합계획으로 정함에 따라 조합의 탈퇴 의사를 알리고 법적으로 탈퇴할 수 있고 그리고 탈퇴한 조합원 또 잘못해가지고 제명된 조합원도 조합규약으로 정함에 따라 비용,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있다가 중요하다. 탈퇴할 수 있다. 있다. 그리고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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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팍팍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이 주택자입니다. 옳은 거. 반복되고 있으니까 빠른 속도인지. 1번. 바로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인가가 아니라 뭐예요? 신고. 2번. 바로 리모델링 주택자를 제한 주택자 그러면 지역하고 직장인데 그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가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기획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므로 이내 조합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해야 한다. 중요합니다. 해야 한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3번 이 리모델링 주택자본 그 구성을 위하여 건설한 또 건설 나왔네요. 건설했다 체크해요. 건설한 주택이 나면 무슨 잡이 나와야 돼요? 지역하고 직장.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자본 은자 주고 그자에다가 리모델링 주택자를 제한 지역 직장 주택자본 그래야 되죠. 그래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본 그 구성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자기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고 해야 하고 할 때 해야 하고 그 말 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직장 주택자부 경우는 사업자가 금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임의적에 할 수 있다. 그래서 해야 한다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리모델링 주택자를 제한 주택자 하면 지역하고 직장을 말해요. 지역하고 직장은 그리고 그 조합의 구성은 바로 조합원 알선, 가입 알선 등 그다 체크해요.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자의 업무를 공동사업자인 등록사업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 틀렸어. 등록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예컨대 그 등록사업자 지금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건설이 있다고 하면 현대건설 측에게 바로 그 조합원 가입 알선 업무를 대행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 있잖아요. 중개업자에게도 대행케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누구에게도 대행케 할 수 있다고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 이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정비법상 정비사업 자업자에게도 맡길 수가 있고 신탁업자에게도 맡길 수 있다. 그래서 만자가 틀렸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 특히 그 유념할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에게도 조합원 가입 알선 같은 조합 업무를 대행케 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하니까 꼭 명심하시고 5번 시장에서 구청장은 주택조합이 위반했다. 주택조합이 위반하면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임의적에. 그래서 해야 한다가 틀렸습니다. 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이걸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바로 이 340페이지 15번이 나올 겁니다. 15번이 나오는데 자, 이 지역 주택자를 설립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가 상당히 좀 정리를 잘 해주셔야 할 파트입니다. 그거 전국을 총 9가지 지역으로 강력화 시켜놓고 있는데 그걸 좀 짝짓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1번은 바로 하나의 지역으로 볼 수 없죠. 어디에서 한번 잘라야 돼요?
강원도 앞에서.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어디에서 한번 자를까요? 충청북도 앞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맞아요. 거기서는 혼자 그 지역에서 조합 만들 수 있습니다. 4번. 그래 4번은 어디서 한번 잘라야 될까? 전라북도. 5번 어디에서? 대구 광역시 앞에서. 이건 꼭 봐두시고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 지역주택조합이다. 옳은 것. 자, 1번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조합,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국토교통부장한테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까? 할 필요 없습니까? 없죠. 바로 이 경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조합은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공동사업주로 간주가 되니까 별도로 사업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때 국장한테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 없이 주택건설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자를 비등록사업체라는데, 비등록사업체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국지공하고, 그래 국지공하고, 그 다음에 이 주택지역하고, 그 다음에 직장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 그럴 때 이 조합도 국장한테 등록하지 않고 주택건설을 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가 바로 이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 바로 이 양자를 공동사업주로 간주하니까 이 자도 별도로 국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법상 주택건사업과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사,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비등록사업체로서 국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 없이 주택법상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2번은 아까 했습니다.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틀렸죠? 지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이 조합원 자격은 지역주택자의 경우 바로 3번. 지역주택자. 이 지역주택자에 접어들려면 그 지역에 오늘 조합설 민가를 신청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아까 몇 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거주해 와야 될까요? 6개월.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그런 지역 주민도 가입할 수 있고요. 한 채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전혀 면적 몇 종부터 이하인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가입 가능하냐? 85주부터. 그래서 3번 90은 가입할 수 없죠. 그래서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래야 돼요. 얼마 이하이면 자격이 있지만 85주부터 이하. 이 수치 꼭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4번. 4번도 이 조합설 민가를 받은 후 바로 시장으로서 구청장한테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받아가지고 추가 모집한다. 그럴 때 추가로 모집되는 자 새로 이렇게 가입합니다. 그 새로 가입하게 된 조합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느냐? 애당초 조합설 민가를 그 신청했던 기준을 판단해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맞습니다. 그거 5번 중요하죠. 이 조합원 중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바로 계약금 내고 동호수 다 결정 났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권은 없습니다. 보니까 그 지역에 계속적으로 6개월 이상 거주했던 그 자식도 아니고 또 무주택자도 아니고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택도 10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0채를 가지고 있는 자식이지만 상속에 의해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될 때는 그 자식은 꼭 무주택자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조합원 자격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5번 틀렸어요. 무주택자인다 그 말 지워버리고 조합원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잘 정리해 주셔야 되겠고 시험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조합 문제가 엄청 많죠. 주택조합이다. 틀린 거. 다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한다. 그러면 지역 아니면 직장이겠죠. 자, 기출문제인데 작년에 나왔던 건데 너무 쉽게 나왔어요. 보니까. 자, 1번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는 자는 아까 봐보세요. 아까 지역하고 직장은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하고자 설립하게 된다. 그렇죠? 그때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하고자 바로 조합 만들려면 설립인가 신청해서 인가받아야 된다 그랬죠? 인가 신청서 들고 갈 때는 주택을 건설해 나갈 수 있는 대지를 준비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두 가지 조합만 그래. 이때 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소유권까지 굳이 확보하지는 않고요. 인가 신청할 때는 바로 대지 사용 권한만 확보해도 됩니다. 소유권 확보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 대지 사용 권한을 얼마만 확보해도 되냐? 80% 이상. 이거 이 요건은 리모델링 주택자 만들 때 N은 인가 신청할 때 이 서류는 필요 없다. 무슨 조합과 무슨 조합을 만들고자 설립과 신청서 낼 때는 이 서류를 내야든가 지역하고 직장이다. 그래 동그라미 1번 맞습니다. 2번 아까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아까 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렸을까? 10명이 아니라 20명. 너무 쉽게 나왔죠. 이 수치는 어마어마 중요해서 우리가 어마어마 강조하면서 머리다 넣는데 그래서 10명 아니라 20명. 그 다음에 3번 맞습니다. 할 수 있다. 5번 바로 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는데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들이 이제 다 모집되었는데요. 갑자기 조합원 중에 한 분이 몇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격을 상실했어요. 돌아가시기도 하고 아까 이 조합 모집할 때 이렇게요. 여기 아까 주택건설 예정세대 수가 1000세대다 그러면 500명을 모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집할 때 조용히 아름아름 모집한다. 공개 모집한다. 공개 모집해야 돼요. 그래 언제 몇 시부터 모집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공개를 해야 돼요. 법적으로. 뭐 신문에다 일간신문에다 낸다든가. 그러면 그 관심 있는 그 지역 주민들, 지역 주택자 결산할 때 이거 하나 분양받고 싶다 그러면 바로 그 사업 장소에 가서 줄 서요. 줄 서. 서로 하나 좋은 곳이 있다면. 그래갖고 선착순으로 그냥 그 신청을 하게 됩니다. 동호수도 그렇게 해요. 해보셨나요? 안 해봤어야지. 앞으로 살아면서 해볼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 지역 주택자 가입할 때는 그렇게 현장에서 바로 줄 서가지고 그때 위치가 좋으면 이거 바로 하나 찍어놓으면요 돈 되겠다 싶으면 서로 하나 분양받으려고 계약금 2천만 원씩 들고 오세요 그러거든. 공고할 때게 그래 2천만 원 싹 들고 와서 그 자리에서 계약서 쓰는 거예요. 동호수 찍고 이거 몇 동 몇 동 몇 호 자기가 원하는 동호수 탁탁 찍어버리는 거예요. 미리 당연히 그 자리에서 찍어버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선착순으로 찍어요. 동호수를. 얼마나 좋겠어. 응? 제가 딱 분석해서 미리 조감도가 나오니까 위치가 어디에 좋다. 101동 몇 동 이 40층 건축물 아파트면은 20 몇 층짜리가 제일 좋겠다. 그래서 제일 위치 좋은데 딱 찍는 1번에 딱 기회를 주는 거 이렇게 1번에 딱. 그러니까 줄을 서버리지 날새기로. 줄이 장산이 이래요. 장산. 위치가 좋으면. 그래 이렇게 해서 모집을 했어. 모집을 500명 이상 모집했는데요. 이 조합원 모집했는데 조합원은 자격이 있다 싶어서 이렇게 가입했을 것이고 모집이 됐는데 갑자기 이분이 사망했어. 주택건설 예정수 1000세대다 딱 500명 모집했어요. 500명 모집했다. 그냥 500명 모집했다. 근데 사망하면 이제 결혼이 발생했잖아요. 500명 못 됐죠. 499명 줄어들었죠. 그러면 또 충원시켜야 되겠죠. 또 이게 가입이 됐다 해서 그냥 다 그대로 인정한 거 아니에요. 바로 국토교통부 자료가 있거든. 거기다 입력하면 바로 동의서 써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이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가를 조사해 들어갑니다. 조사해 봤더니 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조사해 보니까 두 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자격 상실. 알겠나요? 뭐라고요? 자격 상실. 또 애당초 여기 아까 이렇게 가입하게 될 때 바로 보니까 무주택자였고 아니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조합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인정됐어. 동호수도 결정 났어. 계약금 걸었어. 근데 이 아까 조합원 자격 요건은 언제까지 그대로 유지되냐면 입주할 때까지. 언제까지요? 소유권 넘겨받아서 입주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 요건을 계속 구비하는데 그러하기까지는 공사 다 끝나고 소유권 넘겨받기까지는 시간이 한 2, 3년 걸릴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다른 거 분양시에서 소유권을 가져버렸다. 2개 정도 사놔버렸다. 그러면 또 들통나면 자격 박탈.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말이에요. 자격 상실, 조합원 사망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격 상실했다. 아니면 바로 자격 상실 아니면 또 임의적으로 자기 스스로 나 이제 이 조합주택 분양받고 싶으니까 나 탈퇴할래요. 그 대신 그동안 부담했던 비용 환급해 주세요. 해서 탈퇴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가 지금 못 돼버렸다. 미달됐다. 이럴 수도 있죠. 자, 그래 이렇게 될 때는 다시 충원시켜야 되겠죠. 그때는 다시 모집하겠죠. 이렇게 재모집할 때는 공개 모집할까 선착순으로 해볼까. 선착순. 이제 아르마로 중개업자들한테 누구 우리 저번을 좀 알선 좀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데리고 오십시오. 계약서 동호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원칙은 공개 모집이지만 사망,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할 때 재모집했다 체크하고 그때는 신고하지 않고 신고가 무슨 말이에요? 모집신고란 말이에요. 모집신고. 뭐 하지 않고 모집신고를 관할 시장수구청에서 하지 않고 공개 모집신고를 하지 않고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이 18번은 자,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과 대지 조성사업의 등록이다. 아까 했죠. 여기 보세요. 아까 주택법상 얘네들은 사업할 때 사업자 등록을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국지공하고 얘네들은 바로 주택법상 주택건사업 대지 조성사업을 시행해 나갈 때 주택법상 주택건사업과 대지 조성사업 한다라고 할 때요. 주택건설사업 한다. 그럴 때 그 규모가 얼마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시행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 사업할까요? 단독택, 공동택 있잖아요. 단독주택은 몇 호 이상? 30호 이상. 공동택은 30호 이상. 대지 조성사업은 1만. 이랬을 때 주택법상 사업주체로서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사업계획 승인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애할 때는 미리 바로 이자들이 아니면 비등록 사업체가 아니면 바로 등록을 해야 사업할 수 있어요. 국장한테. 근데 이자들만은 이런 사업을 할애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사업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업계획 승인 대상하고 등록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등록사업자의 등록대상 규모는 달라요. 그거하고 헷갈려서는 안 되겠어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얼마다고? 이거요. 자, 그래, 자 봐봐요. 이 우리 민간인들 아까 여기 해당하지 않는 자들이 봐봐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얘네들은 사업자 등록할 필요 있다 없다? 여기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이 자들이 아니면 우리 민간인은 바로 이 1년 동안 1년을 뭐라고 하냐면은 연간이라 연간. 뭐라 한다고요? 연간. 1년 동안 바로 여러분이 돈 있어 가지고 단독택을 1년 동안 단독택을 10개만 건설해서 자기가 사용한다든가 뭐 팔아먹는다든가 그런다면 그냥 건축법으로 가요. 건축법. 무엇을 간다고? 건축법상 건축주로서 그냥 건축받아서 건축해서 분양해서 팔아면 돼요. 여러분이 속된 말로 원룸을 건설해서 팔아먹는다든가 그러면 그냥 건설해서 팔아면 돼요. 알겠죠? 근데 1년 동안 20호 이상 1년 동안 몇 호 이상? 20호 이상 건설에 나가고 싶다. 그럴 때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알겠죠? 뭘 해야 한다고요? 사업자 등록을 받아야 돼요. 또 1년 동안 공동택이 뭐예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한 집 두 집을 세대란 말이에요. 20세 이상 1년 동안이에요. 1년 동안. 1년 동안 역시 20세 이상 건설해서 나가고 싶어. 그럴 때는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 법적으로. 야 등록해 라고 규제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뭘 등록한다고? 사업자 등록. 그리고 야 이런 주택건설에 따른 대지를 조성할 때 역시 연간 바로 대지 종사업도 연간 1만 정도 이상으로 하고 싶으면 사업자 등록해라 이렇게 규제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뭐 해라고? 사업자 등록. 몇 년 동안 할 때게? 몇 년 동안 저렇게 할 때게요? 1년 동안 연간. 그때 이렇게 등록을 하도록 규제. 등록 어디다 할까요? 국정님한테. 그때 등록을 할 때 그냥 가겠어? 서류 준비해야 되겠어? 서류. 뭐뭐. 사업자 등록 받으려면 바로 세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사업할 때 중요한 것이 자본금 아니에요. 기술자 아니에요.
사무실 있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야 자본금 기술자 그다음에 사무실 서류 준비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보셔봐. 자본금은 여러분이 이런 사업자 등록받으러 갈 때 법인을 이미 만들어놨다. 법인 뭐 남편하고 자기가 뭐 이사하고 어쩌고 해서 법인 만들어놨다. 그런 법명으로 사업자 등록할 때는 바로 얼마 있으면 일정해야 되냐? 3억 원. 개인명으로 하려고 한다. 그때는 얼마? 자산평가 6억 원. 알아주세요. 이왕 나왔으니까. 얼마? 6억 원.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하실 때는 이런 거 준비하고 사무실 준비해. 사무실 조그마한 거. 알겠죠? 서류 준비하면 돼. 그리고 이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건축 분야 기술자 1인 이상. 만약 이 대종 사업자로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자본금 기술자 똑같대. 그리고 토목 분야 기술자 1인 이상. 이렇게 세 가지 준비해서 등록을 하면 등록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무조건 등록해 줄까? 아니면 또 조사할까? 무조건 되죠? 그런 건 아니다. 여기 봐봐요. 여기 등록을 왔는데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등록을 하는데 이자가 왔어요. 이자 보니까 바로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왔어요. 엄마 등에 업혀서 분유통 빨고 왔어. 나이 몇 살이야? 나이 나 몰라요. 그래요. 보니까 이제 1살 됐어. 1살. 이자에게 이런 사업으로 사업자 등록 내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말 돼 안 돼요? 무슨 사업한다고 지가. 어떻게 단독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단독으로 유한 의사 표시하면서 법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애들 우리 민법에서 미성년자라고 그래요. 뭘 한다고요? 미성년자. 미성년자 뜻은 알죠? 미성년자는 성년자의 반대말이거든. 몇 세 이상이 돼야 성년에 이르요? 19세. 역으로 해서 봐. 성년 아니면 미성이 돼요. 알겠죠? 미성년자 몇 세 미만이겠어?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이런 사업자 등록을 내주겠어? 안 내주겠어요? 안 내준단 말이에요. 이걸 여기 봐봐요. 알아주셔. 이걸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자 하잖아요. 이런 자는 바로 이런 것 하겠다라고 세 가지 서류 준비해서 가더라도 국장님이 조사해서 바로 등록을 내줄 수 없다. 이렇게. 이걸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무엇을 따져보냐? 그래 어떤 자들은 이렇게 세 가지 준비해가지고 가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내주지 않는가? 바로 먼저 민법상 제한 능력자. 민법상 제한 능력자 몇 명 있어요? 3명. 약적으로 뭐라고 해요? 미피. 알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알죠? 그네들은 사업자 등록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아주셔. 그 다음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는 자. 받아갈 수 없습니다. 부정수표 단수법. 이 주택법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신호서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바로 끝난 후 또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는 자도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법을 이제 금방 언급했던 그런 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그 집행유예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도 될 수 없고 이미 사업자 등록 받아갔는데 법을 위반해서 국토교통부장이 등록을 말소해버렸습니다. 말소했던 그 경우에는 몇 년 동안은 다시 바로 등록 신청을 못하느냐? 2년. 알죠? 알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 법인을 설립해서 갔는데 여기 봐봐. 법인을 설립해서 갔는데 법인 임원 중에 이제 금방 언급했던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때도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걸 등록사업자의 결격사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알겠죠? 알겠죠? 이것은 바로 등록사업자의 등록 규모다 그래요. 등록 대상이다. 등록사업자로 등록을 받도록 하는 등록 대상은 연간을 말써요. 연간. 이제 금방 말씀한 거. 연간 단독대 몇 호? 20호. 공동대 얼마? 20세. 다만 원주택은 30세 이상. 알겠죠? 그리고 원주택과 그 밖의 주택 한 세대를 묶어서 30세. 도시형 사업대 30세. 그 다음에 대지는 1만. 근데 이제 봐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현대건설이니 뭐 프로지건설이니 이런 일반 건설회사 있잖아요. 그네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등록사업자. 알겠죠? 등록사업자가 그네들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금방 이 등록받았던 이 등록사업자 그 다음에 공적주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한국토지사 이 자들은 이런 사업할 때 이렇게 규모로 사업할 때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해.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미 이렇게 등록 맡았던 현대건설하고
지역주택자 여기 봐봐요. 직장주택자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으로 사업 주체가 되어서 사업한다. 그때는 바로 이 지역하고 직장주택자는 국장한테 가서 사업자 등록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이해돼요?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뭐 쌍용 자동차 사장이 있다. 그 고용자가 자기 사원들을 위한 아파트라고 하는 사업 아파트. 그때는 자기는 이분하고 꼭 공동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등록사업자는. 이제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 공동사업자가 돼요. 그래서 이 고용자는 별도로 바로 이 국장한테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비등록사업자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꼭 알으셔야 돼요. 이제 금방. 자, 그래 이제 이런 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주체가 되었어. 뭐 공동사업체, 단독사업체가 됐어. 이런 사업 주체들이 바로 대규모로 연간은 안 써. 연간. 단독택을 35 이상으로 건설해서 공부하려고 한다. 공동택을 30대 이상으로 건설해서 공부하고자 한다. 여기 봐봐요. 그리고 대일을 1만 정대 이상으로 조성해서 나가려고 한다. 주택 건설 용도로 쓰려고.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이제 사업계획서를 이네들이 작성해. 여기 봐봐요.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바로 이 계획서에 맞게 사업하도록 승인 좀 내주세요라고 승인을 신청해. 그걸 사업계획 승인 그래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이 사업계획 승인은 무슨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신청을 할까? 주택법.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 대상이다 그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그래.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하고 등록사업자의 등록 규모 대상하고 헷갈려서는 안 되겠다. 이해되죠? 이것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저것은 등록사업자의 등록 대상 규모 이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알고 넘어왔으면 좋겠어요. 이왕 나왔으니까 이때 사업계획 승인, 바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이라고 했잖아요. 단독택은 몇 호 이상? 30호. 근데 단독택 중 한옥은요. 몇 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시청에서 사업계획서 받아서 사업하도록 됐냐? 50호. 이거 시험에 나왔으니까 알아주셔요. 알겠죠? 자, 공동택도 일정한 것은 50세 이상인데 그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놔놓고. 그래 이제 만약 이 규모 미만이다. 이 규모 미만이면 주택 건설에서 공부한다, 사용한다. 그때는 바로 건축법상 건축주로서 건축 받아서 사업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미만이면. 이사면 주택법상 이거 받아야 돼. 사업계획 승인 시작하면 며칠이면 답이 나갈까? 승인여부가 결정 나서. 어? 뭐라고요? 맞은 것 같아. 뭐라고 했는데. 며칠? 뭐라고요? 자, 들어봐요. 이왕 나왔으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있거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며칠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냐? 60일. 시험에 나왔는데. 예습 안 해왔죠? 여러분들. 예습 보면 큰일 나잖아요. 그쵸? 큰일 나니까 뭐 읽어보면 큰일 나니까. 읽어보면 안 된다. 읽어보면 안 된다. 막 다짐을 했을 거예요. 다짐을. 자, 그래 나 같으면 수험생이라면 아침에 새벽까지 나서 2시간만 보면 볼 수 있거든. 아니면 1시간만 봐도 돼. 1시간만 봐도 뭐 알도 못한 빠른 속도로 그냥 소설책 읽는 기분으로 읽으면 돼요. 그거하고 그냥 맨 땅으로 오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 수업 시간에 앞으로 임할 때 좀 한 번씩 모든 과목 1시간이라도 읽고 오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은 그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은 뭐 신문 같은 거 보지 마시고 뭐 텔레비 같은 거 보지 마시고 1시간 딱 투자해서 예습차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속도 내서 알도 못하면 빨리 읽는 거예요. 눈을 팍팍팍 이렇게 그렇게 해야 빨리 합격할 수 있고요. 아무튼 며칠 이내 승여부가 결정난다고요? 60. 이렇게 다 시험에 나오고 어떤 것이 또 나온단 말이야. 나온다면 일단 그렇다 친 거 여기 집중합시다. 이제 18번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과 대지 조성 사업의 등록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이네들 등록하고 사업한다, 등록하지 않고 한다. 그래, 그거 알고 있는 거를 두 번 냈어요. 그게 기출문제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1번 줄 거 봐. 지방자산채 카 그다 줄 것이고 2번 한국토지동사 카 줄 것이고 3번 지방수사 카 3번 4번 바로 고용자가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밑에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 거기다 포인트 잡고 5번 한국토지동사가 줄 닦아 핵심을 잡아서 탁탁 체크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금방 그네들 바로 등록한다 등록하지 않는다 등록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는 자격자들이 이해돼요? 그래서 그 봐요. 1번 보면 하야한다 틀렸어. 할 필요 없다 그래야 되고 2번 하야한다 틀렸어. 할 필요 없다. 3번 하지 않아도 된다. 맞네. 4번 하야한다 틀렸어. 하지 않아도 돼요. 5번 하야한다 틀렸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기출문제 보면 엄청 쉬워요.
금방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해하고 머리다 넣어갖고 하면 답 금방 보이잖아요. 넘어가세요. 19번. 자, 이 19번도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주택건설 사업 등의 등록과 관련해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거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저기 봐봐. 국장님한테 가서 등록해야 할 대상 규모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 단독은 몇 호 이상일 때게 그 또 연간이란 말 체크. 연간 1년 동안이. 올해 단독택 지는데 5개, 내년에 3개, 그 다음 해에 2개. 하보니까 얘 뭐 20개 되네. 이게 아니고 몇 년 동안이요? 1년 동안. 이걸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연간. 그래 연간 단독택은 몇 호 이상일 때 20호. 그 다음에 저 가다 보면 대지 조성사면 연간 때 체크. 연간 대위는 얼마? 1만. 등록을 할 때 누구한테 간다고? 국장. 이렇게. 기출문제면 너무 쉽잖아요. 밑에 이제 해설을 여러분은 이 문제집을 풀 때는 해설을 여러분이 꼼꼼하게 이해하면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실력과 어마어마한 점수로 좋은 점수 합격에 들어갈 거예요. 해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 이해돼요? 이 공법의 해설은 어마어마한 소중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문제 풀면서 그 관련된 것을 머리다 입력해라고 해설을 좀 길게 살아놨어요. 해설을. 제가 공부할 때 느낀 건데 해설을 좀 자세히 해놓으면 공부할 때 편하겠다 싶어서 해설을 자세히 달아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보겠습니다. 20보면 똑같은 아까 그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에 등록을 할 수 없는 자. 이걸 뭐라고 그래?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자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자. 그것도 써놔. 이해하게 줄게.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자.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자를 물어보고 있어요. 1번.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자 될 수 없죠? 그래. 맞습니다. 2번. 파산 선고 받은 후 복권된 자. 이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있죠? 받아갈 수 있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받아갈 수 없지만 복권된 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바로 이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났다. 지나면 될 수 있죠. 지나지 않는 자는 될 수 없고. 4번.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자 될 수 있고 지나지 않으면 될 수 없고. 5번. 2년이 지났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만 될 수 없죠. 넘어가시고 21번. 이 등록사업자 이렇게 국장님한테 아까 3가지 서류 준비해가지고 이런 거 해야겠다고 등록을 받아갔어. 등록사업자로 등록을 받아갔는데 또 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반드시 그자의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 말소해야 되는 사유가 2개 있습니다. 몇 개 있다고? 2개. 2개는 바로 거짓말 쳤어. 애당초 서류 준비해가지고 갈 때 등록을 받아갈 수 없는 자인데 거짓말 쳐가지고 어떻게 받아왔다. 또 부정범 동원해서 받아와 버렸다. 사후에 그게 판명됐다. 들통났다. 그때는 반드시 등록을 말소해서 대출. 또 이 등록증을 받아왔던 친구가 다른 한테 등록증을 빌려줘 버렸다. 이걸 대여하잖아요. 그러다 걸리면 반드시 취소한다. 2가지 있으니까 2가지 기억. 몇 번인가요?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모셔서 자, 주택법령상 공공택지가 아닌 것. 이 공공택지에다 줄 것이고 여기가 봐보세요. 이 땅이 지금 주택을 질 수 있는 땅인데 그걸 택지라고 하잖아요. 주택을 질 수 있는 땅을 뭐라 한다고?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뭐라 한다고? 택지. 택지 중에서도 이게 공공택지다. 공공택지에다가 공동택을 건설했다. 공동택을 건설하면 이 공공택지에서 건설된 공동택은 이걸 건설했던 사업체가 임의적으로 분양가를 정해서 공급하지 못합니다. 규제합니다. 규제. 야, 여기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가격 이하로만 공급해라. 이렇게 규제하는데 그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하고요. 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바로 분양가가 어때요? 규제된 가운데 분양된 거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이 분양받았어요. 분양받았다면 바로 이걸 매매라든가 증을 통해서 소유권 다른 사람한테 바로 넘겨주는 전매가 허용되는 게 아니에요. 싸게 공급받았으니까 전매 제한이 가인다. 이렇게 하셔요. 이해돼요? 이 전매 제한계 관련에 전매가 허용되지 않은데 이때 전매라는 것은 돈 주고 팔았다 소유권을 그러면 매매.
그냥 공짜로 애인한테 줘버렸다. 소유권 이걸 증여 뭐 동생한테 줬다. 그러면 이 자체가 매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소유권 넘어가는 거. 이때 이걸 제한합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일정 기간 동안 하지 말라. 또 알선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하지 말라 했는데 했다. 그러면 바로 처벌합니다.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원을 벌금처예요. 그런데 이 전매 제한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업주한테 동의받아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으니 나가야 되겠습니다. 팔고 아니면 주고. 그래서 바로 전매를 허용받을 수가 있어. 전매를 허용받는 사유가 7개가 있어. 7개. 몇 개 있다고요? 7개. 지금 내가 이거 분양받았지만 전매 제한받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팔지 못하는 기간이지만 지금 아버지 혼자 살고 있는 집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내가 이걸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아서 우리 세대는 저는 이쪽으로 이사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좀 넘겨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면 전매를 허용받아. 전매를 허용받았다. 그러면 이거 허용받았을 때 자기 충하대야 이거 비싸게 네가 사가라. 좋은 집이다. 그리고 네가 또 사면 금방 또 올라간다. 집값.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매각한 거 아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권이 있어. 야 그러면 나한테 넘겨. 이렇게 해요. 알겠죠? 그래서 누가 우선 매입권이 있다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 측에서 우선 매입권이 있다.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근데 여기 아까 봐보세요. 이게 매매라든가 증여 같은 걸 통해서 전매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이거 갑동이가 분양받은 거예요. 근데 갑동이가 죽어 사망. 자식이 하나 있어. 상속 소유권 넘어왔어. 이것은 허용된다. 이렇게 하셔요. 이해돼요? 무엇으로 넘어가서 허용된다고? 상속. 자, 이걸 전제해서 그래서 이 공공택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공익성이 강한 택지로서 바로 거기에 들어가서 공동택을 건설 분양하는 사업주는 자기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해서 고가로 팔아먹지 못하도록 규제받는 택지다. 이렇게 이해하셔. 그때 써놔요. 그렇게 공공택지는 거기서 만들어진 공동택지 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그러면 공공택지가 아니다. 여기 봐봐. 이건 공공택지고 여기 봐봐요. 이건 공공택지고 이건 공공택지 아니다 합시다. 여기에서 만들어서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안 되는데 여기에서도 일반 물가 상승에 비해서 주택가 상승이 너무 높게 형성돼서 지금 난리 났어. 이거 규제해야 되겠어.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거 공부받기가 힘들겠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다가 야 여기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거야? 라고 지정 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때 공공택지 내에 따져간다. 공공택지가 아닌 지역에 따져간다. 공공택지가 아닌 지역에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공공택지가 아닌 거. 그러면 공공택지가 무엇이냐? 그 밑에 1번부터 9번까지 박스 안에 해설이 있잖아요. 박스 안에 있죠. 해설에. 그런 공공사업에 하여 그 개발, 조성되는 무슨 주택 용지냐? 공동주택 건설인데요. 그 중에 자 우리 22번 1번을 보십시오. 이때 공공택지라고 하는 것은 그 택지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공적 주체야 돼요. 공적 주체. 이 택지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공적 사업 주체야 돼요. 공적. 누가 만들어야 한다고요? 공적 주체. 공적 주체라고 하는 것은 이 말 하면 다 걸려버려. 이 말 하면 다 걸려. 이 택지를 조성했던 자가 이자에야 공공택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택지다 그러면은 민간 택지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민간 택지. 현대건설이라든가 이런 등록사업자 만든 택지가 있다 그러면 민간 택지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누가 만들어야 공공택지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래. 얘네들. 공적 주체가. 알겠죠? 공적 주체가 만든 택지야 일단 공공택지고 그리고 또 공적 사업에 의해서 만든 택지야 공공택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공동택을 건설할 수 있는 택지야 되지 단독택을 건설할 수 있는 택지는 또 공동택지가 아니다. 네, 9가지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들은 공동주택 건설에 만든 그때 문제 한번 풀면서 또 생각할까요? 22번 공공택지 아닌가 해서 1번 도시개발자본 여기 국지전공에 들어가 안 들어가요? 국지전공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1번은 틀렸어. 그
그래 도시개발법에 하여 개발 조성은 공동택 건설할 때 이때 도시발조합 그 말 쳐버리고 그랬다 국지존공 이렇게 쓰나요. 1번 국지존공이 시행하는 도시발 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은 공동주택 건설은 공공택지다. 그리고 끝에 땄어요. 수용 사용 방식일 때만 1번 끝에 땄. 그래 이 사업 시행 방식이 환지 방식도 있고 수용 사용 방식도 있는데 그런 방식 중에서도 무슨 방식에 의해서 만든 택지 아니야? 수용 사용 방식. 그리고 2번 택지발 사업, 3번 탄업단지 개발 사업, 4번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 5번 한국토지동사 그리고 밑에다 한국토지동사에다 줄 것이고 밑에다 국지공사 봐요. 국지공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사 지방공사가 공택 건설을 위한 대전 사업을 했다. 그러면 이거 다 공공사업이에요. 공공사업. 맞아요. 몇 번이 틀렸냐? 1번. 이건 기출문제인데 자 23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죠. 23번 보시면 아까 했던 거니까 자 주택법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몇 번일까요? 2번 고속도로 딱 분리했다. 그러면 두 개의 주택단지로 봐야 되죠. 3번 이 정도로는 몇 미터 이상으로 분리되면 두 개의 주택단지로 뭔가요? 8m, 10m니까 당연히 별개의 주택으로 봐야 되죠. 자동차 전용도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5번 보행자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그다 그래서 도로법 저항구도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이것도 바로 별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나 1번 일반 도로는 몇 미터 이상 폭으로 나눠져야 별개의 주택으로 보는가? 20m. 20m 미만의 도로가 지나가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도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 것이고요. 잠시 쉬었다가 오른쪽에 1번 보겠습니다.